안녕하세요. 소박한 대응부 인사드립니다. KRX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수들 3부 마지막이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적절한 보유 기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 내용을 내란숙의 탄핵 이후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계속 그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용을 전달드리게 됐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내용은 사실 1부와 2부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거기다가 보유기간을 바꿔가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KC 핫스팟과 주요 특성군을 우리가 1부, 2부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이 1부, 2부에서 다뤄본 내용을 합쳐서 보유기간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전에 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위에다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식에 1부에서 얘기 들었던 KC 분포표, 그 다음에 2부에서 얘기 들었던 특성군 파이 차트 얘기 나오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1부랑 2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했던 내용들 위에다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3부에서 도입하게 된 새로운 변수가 보유기간이라는 거죠. 보유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매수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매도를 한다. 이런 거를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1, 2부에서는 12개월로 고정시켜 놓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바꿔가면서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가된 변수가 여기 있죠. 보유기간. 그리고 여기 변경사항이 있다면 여기 보유기간별 결과 수익률을 바뀌었죠. 그래서 매일 매 종목별 3, 6, 9, 12개월 후 상대 수익률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 점이 이번에 달라진 점이다 라는 거. 나머지 사항은 거의 이전과 동일하고요. 바로 결과로 들어갈게요. 결과 모두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엄청 화려하고 복잡하고 난해하죠. 그래서 이 표시할 내용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면 내가 KC 분포표만 따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표시된 결과를 보시면 이제 3개월일 때, 6개월일 때, 9개월일 때, 12개월일 때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이 12개월일 때는 일부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사실. 이번에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가장 짧은 기간인 3개월일 때 그때 KC 핫스팟이 대략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개월일 때 KC 핫스팟이 대략 이 정도 범위로 그 다음에 9개월일 때 KC 핫스팟이 대략 이 정도 범위로 12개월일 때 KC 핫스팟이 대략 이런 상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써놓긴 했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제 3개월일 때 가장 핫스팟의 크기가 넓죠. 그 다음에 이 핫스팟의 위치가 점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소형주를 포함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와는 별도로 또 핫스팟의 너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점점 좁은 구간에 대해서만 빨간색이 나타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이 변함에 따라서 핫스팟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핫스팟이 발생하는 이제 위치도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선 오늘의 가장 결론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3개월 보유 후에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 기간이 3개월일 때 KC 핫스팟 구간이 가장 넓게 분포한다는 거죠.
범위가 대략 시총상이 20에서 50% 사이로, 수익률상이 1에서 10% 사이로. 그렇다는 얘기는 특정 종목이 아니래도 여러 종목을 합산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을 기준으로 시총상이 20% 이하의 대형주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한 20종목 정도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이쪽 혜택을 받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이 오른쪽이. 그 다음에 시총 50% 이하의 중대형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왼쪽 아래 생각하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종목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총상이 80% 이상의 거의 전 영역에 투자한다고 할 때는 이거는 비추천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구간이 전부 다 파란색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설령 기대값이, 그러니까 기대값인 뮤가 높을 수는 있어도 시그마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KC 값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수많은 종목을 관리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다음에 이걸 매일매일 거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빨강색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 두 번째 시총상이 50% 이하 중대형주 투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봐요. 3개월 기준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보유 후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내용을 다시 좀 얘기 드리면 KC 핫스팟 영역이 이동하고 축소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핫스팟 지점이 하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점점 포함해야 되는 종목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시총상위를 기준으로. 굳이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제 극소수의 소형주들이 일종의 잠재력 개방이랄까? 누군가의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1년 넘게. 그렇더라도 이제 전 영역 투자는 절대적으로 비추천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영역 투자 결과가 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영역 투자는 안 된다. 적어도 90% 이하로 하셔야 시총상이 적어도 시총상이 90% 이하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KC 핫스팟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크기가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크기였다가 이 정도 크기였다가 이 정도 크기였다가 뭐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종목 선별의 난이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표에서 이거 눌러보면 특성군별로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밑에다가 써놨어요. 보유기간과 특성군 간의 관계. 주요 특성군은 재무정보와 종목정보인데 언제나 보유기간이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중요하다. 보유기간이 좀 길면 길수록 재무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종목정보도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사실 재무정보와 종목정보가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해졌다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가 약해지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의 영향이 작아지면서 재무정보와 종목정보가 커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보조특성군이 있는데 보조특성군에 이제 시장지표, 공시정보, 가격 변동이 있고 이게 범위가 대략 8에서 14, 6에서 13, 5에서 15% 정도로 이게 나타나는데 물론 범위상으로 보면 뭐 3배, 이렇게 3배도 되고 2배도 되고 하지만
워낙 영향력이 10%대 근접하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는 특성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성군들의 특징은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 정보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 순서가 이제 유효기간이 짧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변동을 먼저 얘기 드리면, 가격 변동 특성군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3개월일 때는 대체로 10%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점점 6개월, 9개월, 12개월 가면 갈수록 가격 변동에 대해 둔감해진다는 거죠, 결과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고 지난주 내리고 지난달에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걸 우리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시정보는 주로 보고서 공시 후에 거래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시정보도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일단 마지막으로 시장지표 있는데, 시장지표는 이거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조금씩 하락은 해요. 근데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10%대 내외에서 유지를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수익률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이 미약하게 증가를 해요. 최상위 수익률을 가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장 지표가 조금 영향력이 적고, 상위 수익률 퍼센티지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종목을 담게 되면 담게 될수록 시장 지표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3부를 마치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장에서 중장기 소형주 투자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재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결론 내린 거를 다시 써놨는데, 강조를 하자면 중대형주를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걸 권고드려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한 달에 한 20종목 정도를 뭐 한 1, 2주에 걸쳐서 산다.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을 3개월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팔고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팔고 산다는 표현을 자꾸 쓰냐면, 이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개인의 감정이 배제된 체계화된 투자라는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추천하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 외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의 시장 분위기라든가, 뭐 무슨 관세 정책이 뭐 바뀐다든가, 뭐 미국에서 뭐가 발표가 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계량화할 수는 있지만 계량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원의 잡음이 많은 거죠. 잡음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량 매도 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주식이 계속 올라요. 아, 이 주식이 뭐 효자니, 뭐 효녀니,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애착을 갖기 시작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변하면 추종으로 변해요. 보실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나는 테슬라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엔비디아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애플은 따라갈 수가 없다. 애플은 그냥 믿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려면은 우리가 한번 매도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내가 이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순간 계속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다른 자산이지만 부동산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내가 전 재산을 부동산에다가 투기를 했는데, 투자는 없죠, 부동산에 투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막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긍정적인 결과를 상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팔고 다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미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그 해당하는 주식 기업도 잘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뭐 또 사는 거죠. 약간의 거래 비용이 든다는 것 외에는 그거에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매도 후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3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하고 재편성 할 때는 전량 매도 후 매수한다 라는 일종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